자, 3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항소심에서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X. 자, 2번. 수사기관이 고소권 있는 자를 증인 또는 피의자로서 신문하는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가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한 고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효하지 않다. 유효합니다. X. 자, 디귿번.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할 수 있죠?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 허용수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다. 맞죠? 동그라미. 자, 3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설이라고 했죠. 따라서 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에 관해서 기재한 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법원도 친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고죄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친고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마지막 줄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 요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이 말은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됐고 3번 가죠. 자,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럼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 능력 있죠. 14세 10개월이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이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4번.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1심 절차가 되는데 이때 고소인은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사건이 1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을 때는 이제 사건이 다시 1심이 속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가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38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자,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은 모욕죄였다는 겁니다. 자, 모욕죄였다 할 때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갖지 않는다. X. 자, 2번입니다. 이거 풀었죠?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하였다. 공소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고죄인지 아닌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면 됩니다. 자, 2번. 친고죄 공범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이것을 뭐랍니까?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취소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만자가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소든 고소 취소든 전부 다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친고죄에서 고소라고 하는 것은 처벌 조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된다. 앞에서 풀었죠?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X. 자, 39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일단
자, 기억번을 가면 자,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가 있다. 그쵸?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처가 모욕당했을 때 남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쵸?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피해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 관계없이 또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생모라도 고소 당시에 피해 배우자 갑과 이혼하였다면 그 아들에 위하여 독립해서 고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X. 자, 무능력죄 법정 대리인이 고소 후에 법정 대리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고소는 무효인가? 지위는 고소 당시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소 후에 상실한다 할지라도 고소 당시에는 법정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고소는 무효인 것이 아니고 유효하죠. X. 자, 40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모욕죄 피해자가 15세 미성년자인으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권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권이 소멸되었는데 그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 관계없이 그 법정 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고유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이 설명과 똑같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소권 동그라미, 고유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권 소멸되었든 안 됐든 상관없이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이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성년자의 고소권은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법정 대리인 고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고유권설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친고죄 공범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가 없다. 그쵸? 왜? 고소 불가분 때문에 그래요.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친고죄 공범 중에서 갑에 대해서 먼저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이 효력이 다른 자에게 미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소 불가분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취소할 수가 없고 나머지 자도 이 고소 불가 원칙이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자도 똑같이 고소 취소가 안 됩니다. 자, 대리인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고소는 그렇죠. 근데 고발은 누구나 다 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 제도가 의미가 없어요. X. 자, 41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서 신문하는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적법한 고소다. 수없이 나왔죠? 동그라미 치시고 알고 있는 건 지우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역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가 지났을 때 항소심에서는 이 의사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도 풀었죠? 검사는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자,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전부에 대해서 미칩니다. 동그라미. 자, 4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전에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수없이 했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그러려면 법원에 뭐 고소장 취소한다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그 뭐 고소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뭐 집단에는 지들끼리는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수십 번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진짜 취소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야. 없다면 그 피해자 고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고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능력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갖추고 있다면 고소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할 자가 없을 때 신청이 있다면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10일 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검사입니다. 검사. 자, 4번 갑니다. 4번은 형법에서 많이 보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아들이 혼인하였는데 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슨 관계다?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은 친족인가요? 사돈지간은 친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친족이 아니고요. 그래서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고소가 있었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아니죠. 친족 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할지라도 고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공소 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 판결로 나아가야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자, 됐고. 자, 43번. 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1번이 좀 어려운 판례인데 이 1번 판례가 그 형법에 가면 나와요. 형법 공법론 파트 가면 원래 그쪽이 더 중요한 판례인데 이것이 이제 형소법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오고 이제 안 나왔는데 일단 나온 판례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인과 연대해서 이 임금 책임에 대한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처벌됩니다.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위반하게 되면 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자,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다? 합의를 봐라. 빨리 합의를 봐라 이런 얘기죠. 자,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누구를요? 하수급인. 하수급인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지. 하수급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사람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직상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물음표라는 거야. 이게 분명 근로자는 하수급인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직상수급인까지 포함되느냐? 그건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직상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쉽사리 단정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수급인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직상수급인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할 것이냐를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지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인데 원래는 좀 더 깊게 가는 것은 그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다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A가 도급인이에요. 자, B에게 도급을 줬어요. 도급. 그래서 이 사람이 수급인이 되는 거죠. 근데 B가 한 번 더 도급을 줬단 얘기죠. C에게. 그쵸?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됩니까? 하수급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도급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이 건물을 지을 때 A가 업자한테 맡긴 거야. 어? 예를 들면 여기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B라는 사람에게 도급을 줬어. 근데 B도 전문 기술이 없어. 그래서 이 B가 전문업자인 C한테 한 번 더 도급을 준 거야. 그러니까 도급이 두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렇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C는 이 건물을 혼자 지어요. 이 사람이 또 이제 근로자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근로자들을 부리죠. 부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하수급인이 이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돼. 매달마다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이 건물을 짓는 것은 근로자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나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이 사람이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자기도 일감을 얻어와서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은 여기서 나오지 B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쵸? B가 나에게 돈을 못 주니까 C가 그 돈을 받을 돈이 없으니까 임금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그 돈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A로부터 받아서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A가 누군데? A가 건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다? 이 물주인 이 사람부터 돈이 나와서 B에게 가서 B에게서부터 C로 가고 C에게부터 D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최종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근로자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자기를 고용한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쪽 둘이 연대 책임입니다. 공동 연대 책임. 분명 이쪽에서는 돈을 줬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셌어. 여기서 세거나 돈이 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전부 다 공동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즉 C가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람 위에 그 위에 사람, 그 상관이죠? 이 B입니다. 이 사람이 직상수급인이에요. 직상수급인. 이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B씨가. 근데 근로자는 누구를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하수급인, 자기를 고용한 이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그쵸? 나의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이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데 그러면 야만 처벌되나? 그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냐는 말이죠. 그럼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근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수급인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직장수급인까지 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근로자 의사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지 직장수급인까지 같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직장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좀 어려운데 형법 가면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형법 가면 다시 한번 더 배울 겁니다. 지울게요. 자, 일단은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고소 능력은 여기 의사 능력 있으면 된다 했죠.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고소 능력이 인정됩니다. 틀렸네요. 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그 의사 표시는 불온 의사 표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자라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이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 피해자가 죽었어. 얻어맞아 죽었어. 근데 야가 미성년자야. 그쵸? 근데 야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모라는 사람이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았어. 죽었으니 맞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그 돈을 많이 준다 하니까 돈 받아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돼 안 돼? 그럼 맞아 죽은 사람은 저 세상 가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해요. 자식은 맞아 죽었는데 아버지가 돈 장사하고 있다고, 돈 세고 있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람이냐고. 그렇죠? 이 사람이야 이게? 딸 자식은 맞아 죽었는데 엄마 아빠가 돈 세고 있어. 그게 말이 되냐고. 자, 리을 갑니다. 대리인에 의한 고소일 경우에는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서 증명하기 위한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또 나왔네. 검사가 친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원래 친고죄가 아닌데. 그치?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한다?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그 부분만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치? 친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을 직권으로 조사 심리를 하면 되는 거죠. 친고죄로 공소장에 적었으니까. 동그라미. 정답은 2번이라 했습니다.